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 이게 그림이 멋있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됐는데 뭐를 하면 되냐면 요거는 했잖아요. 요거 두 개는. 네, 요거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코사인, 사인 다 들어가니까 여기가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4사분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랑 같죠? 사인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이게 각변환이죠? 사인은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정리해서 쓰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코사인은 그대로 나오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고 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 게 또 증명이 돼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냥 이거는 계산해 씁시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그래서 코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좀 외우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나왔어요. 4번이.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개를 증명한 거라서 플러스 2개 증명하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세요. 사인은 나눠서 가져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근데 부호를 그대로 다 따라가고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무리지어서 다니고 부호가 반대로 가고. 알았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됐어요? 썼어요? 됐어요. 자,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 놈이 일단 특히 중요해요. 요 놈이 특히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시험 문제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탄젠트를 또 해봅시다. 그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죠? 맞아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걸 그냥 쓰시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됐죠. 탄젠트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기울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 문제에 엄청 잘 나오고 특히 잘 나오는 기울기가 얘예요. 얘. 알았죠? 얘는 좀 신경 써서 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얘를 1로 만들 거예요. 얘가 기준이야. 알았어요? 근데 얘를 1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얘로 나눠줘야 탄젠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로 나눠주면 분모 분자를 다 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똑같은 애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되고 이게 곱셈이라서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또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곱으로 나타나요. 요걸 요거로 나눠봐. 거꾸로 했네. 얘를 얘로 나눠봐. 이렇게. 얘를 얘로 나누면 코사인 베타 서로 지워지죠? 코사인 베타 깔끔하게 지워지고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만 남으니까 여기는 탄젠트 알파가 남을 거예요. 그쵸? 부호는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갈 거고 얘를 얘로 또 나누면 이번엔 코사인 알파가 깔끔하게 지워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가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쵸? 그렇게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복부호 동순으로 쓴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예요.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가 미분을 할 때 꼭 필요해요. 실제로 두 개짜리 덧셈 정리를 쪼갠 거지만 몇 개든 쪼갤 수 있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도라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50도라 그러면 40도 하고 10도로 하고 쪼개고 또 40도를 또 30도 하고 10도 하고 쪼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린 두 개짜리만 좀 잘 하면 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른 증명 방법도 있는데 다른 증명 방법 빼고 이거만 합시다. 여기 지웁니다. 숙제를 어디까지 시켜야 되지? 그럼 다음 시간까지 숙제 있죠? 오늘까지였나? 오늘 금요일이네? 저번에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 놔주면서 한 주 동안에 풀어 그랬지. 사라져. 분명히 샀던 것 같은데 잘안 돼 진짜. 아니 숙제도 더럽게 적네. 큰일 났네. 예? 숙제도 적어. 얼마 낼 수가 없어. 적다고요? 문제가 많지가 않아. 오 멋있게 그렸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이제 이게 중학교 때도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고난이도. 도형 그림이 막 그려져가지고 막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사인 75도를 구하는 거. 이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하고 난 다음부터는 중학교 도형에서 75도를 구하는 도형이 안 풀려요. 왜냐면 너무 손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생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사인 45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왜냐면 특수각 두 개로 쪼갤 수 있으니까. 15도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30도 마이너스 15도는 45도 마이너스 15도 30도 그죠? 45도에서 30도 빼면 15도 나오니까 15도도 구할 수 있어요. 특수각에 가는 값들을 몇 개 구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사인 한번 가고 사인 45도 가고 다음은 코사인이 가져가고
얘는 부호를 그대로 가고 이번에는 사인이 얘를 가져가는 거예요. 사인 30도 가져가고 코사인 45도 먼저 쓸까? 코사인 45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인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4분의 루트 2로 묶어내도 되고 루트 2로 묶어낼까? 루트 2로 묶어내면 루트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할만해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자, 어떤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고 m1이라고 할까요? n2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m1, n 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요 사이에 끼인 각을 알파라고 하자. 이거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세요. 또는 알파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는 건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란 얘기고 알파를 구하라는 건 알파가 특수각이란 얘기예요. 알았죠? 우리는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도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어도 세타는 구하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야. 이거 못 구해 세타. 이게 5고 이게 3이고 이게 4인. 이 각도 어떻게 구할 거야? 이 각도 무리수 나오고 물론 다 각도가 다 무리수긴 한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특수각이 아니고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구할 수 있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는 30도 6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리수긴 하지만 우리가 각도를 알아요. 근데 이 각은 알려지질 않았어. 알았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와 세타를 구하라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알파를 각을 구해라. 특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뭐 나오는 값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아니면 뭐 1이라든가 루트 3이라든가 루트 3분의 1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는 도형을 원점에다 그냥 두 개 다 갖다 놓으세요. y절편 필요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는 기울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무시하고 풀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다가 어차피 이게 가져와서 쓸 거니까. 가져와서 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하나의 기울기를 m2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이에 끼인 각을 알파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를 베타라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두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기울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탄젠트하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 1이 m1이에요. 요 세타 2 각에 대한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 2고 이게 m2예요. 알겠죠? 그럼 탄젠트 알파는 이 얘기에서는 탄젠트 세타 1에서 세타 2를 뺀 값이고 포장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였어요. 그죠? 여기 위랑 부호가 같아. 그래서 그대로 그냥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부호를 반대로 1 플러스 2개를 곱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기울기로 표시하면 m1-m2분의 2를 뭐로 나눠요? 1 플러스 m1, m2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형태로도 나와요. 두근의 합이 뭐 기울기의 두근의 합이 뭐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고 두근이라고 할 때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기울기라고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두근의 합 구할 수 있죠? 요거 반대로 세타 1 플러스 세타 2를 구해라.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근의 합, 여기는 두근의 곱 이렇게 다 나오잖아. 그럼 뭐 그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관계된 것들을 잘 이용해서 풀면 여기 탄젠트 많이 써요. 기울기 문제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이건 그냥 기울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 탄젠트 공식을 이용해야겠다. 그게 그냥 툭 떠오르면 돼요. 알겠어요? 기울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탄젠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문제를 좀 많이 풀리고 싶은데 예제를 한번 봅시다. 부직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이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0에 두 직선 사이의 예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각을 구하러 가니까 특수각이겠네. 맞아요? 각을 구하러 갔으니까 특수각이에요. 기울기죠? 두 직선 사이에 각도를 구하세요. 기울기 문제야. 왜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알았어요? 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여기 사이의 각이 예각이라는 거예요. 이 예각은 왜냐면 이쪽도 사이각이거든. 그치? 이쪽도 각이잖아.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예각은 각의 크기를 항상 양수로 그냥 잡죠. 누가 우리 이 각을 갖다가 30도가 나왔는데 이 각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를 잡으니까 양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 구해봅시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나와요? y, 그렇죠. 3 이렇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나와요? 2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각의 사이각을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두 개의 곱 3 곱하기 2분의 1 가능하면 양수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분명히 쉽다. 위아래 2 곱하면 얘가 2 더하기 3이 되니까 5가 되죠? 왜 5가 나와요? 왜 5가 나오지? 여기다가 2 곱하면 6 빼기 1이 나오니까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야? 다행이네요. 1. 기껏네요 선생님이. 이거 특수각이야 그랬는데 안 나오죠. 따라서 45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얘 지울게요. 괜찮죠? 이제 조금 더 갑시다. 이제부터 공식 3가지, 6가지. 아까 몇 개였어? 6개.
12개.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면 7개. 13개만 외우시면 돼요. 근해 공식 외울 때 시간, 근해 공식이 아니지. 곱셈 정리 뭐 이런 거, 인수분해 외울 때처럼.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자, 다음의 이름은 이제 배각 공식이에요, 배각. 아, 이거 써놓고 해야겠다. 요건 쓰지 마세요. 요건 써도 돼요. 아니다. 써보자. 우린 지금 무조건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서 계속 써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3개를 해줄 테니까 사인, 알파, 복부호 동순으로 갑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실은 더하기만 필요한데 아니 탄젠트는 빼. 탄젠트 빼. 아니야 탄젠트 나왔다. 이거 쓰세요. 외운 걸로 한번 써보세요. 외운 거. 쓰고 선생님 거랑 비교하면 돼요. 써보고 선생님 거랑 비교해보세요. 다 쓴 다음에 비교해봐. 다 쓴 다음에 옷을 쳐다봐. 사인 여기 코사인 코사인이면 그렇지. 자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암기 안 하고 가기만 해봐라 그냥. 눈썹을 보고 말이야. 맞아? 됐어? 오케이. 됐어요? 나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됐나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배각 공식은 뭐냐면 2배각 공식이 되겠어요. 2배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랑 베타랑 같다는 거야. 각을 같이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빼기는 의미가 없죠? 빼기는 다 0이 돼서 그냥 원래 값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빼기는 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2알파는 이렇게 되죠. 됐어요? 보세요.
같이 만들어 갑시다. 알파랑 베타랑 같으니까 이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지. 여기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지. 어때 둘이 같죠? 둘이 같으니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코사인 2알파는 알파랑 같아요. 더해.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렇죠.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제곱 알파. 아 선생님, 전 이걸 보니까 막 뭐가 생각나는데요. 뭐 생각나?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생각이 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탁 집어넣으면, 그러면 빼기 1 되고 빼기 되니까 플러스 되죠.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이렇게 바뀌어요. 아 선생님, 얘도 있잖아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집어넣어보자. 여기 다시. 그러면 1 빼기 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2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돼요. 요거는 또 쓰이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더 있죠. 탄젠트 알파 2알파. 그럼 여기 알파 같으니까 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에서 알파 같으니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바뀌는 거죠. 탄젠트는 조금 덜 쓰여요.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진짜 많이 쓰여요. 시컨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왜 안 해? 복잡해요. 이거 분의 1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냥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이제 배각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냥 공식은 알파 베타를 그냥 알파 베타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덧셈 정리라 그래요. 맞아요? 배각 공식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애가 2배일 때 알파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맞출 거야? 알파로 맞출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애가 2배면 걔를 알파로 맞출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가 만약에 세타면 내가 2분의 세타로 맞출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으로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배각은 이거의 절반으로 맞출 때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요번에 나오는 반각은 절반으로 보고 있을 때 알파로 맞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배각이 있고 반각이 있어요. 왜 눈빛이 그렇죠? 알았죠? 배각은 이 배로 되어 있는 걸 절반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고, 반각은 반으로 되어 있는 걸 2배 해서 맞추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반각 공식이에요. 근데 반각 공식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올 거야. 왜냐면 얘랑 각이 차이가 반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이잖아요. 근데 얘에서만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반각 공식은
왜냐면 여기서 코사인 하나와 사인 하나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예요.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을 코사인 제곱 알파로 푸는 거야. 그럼 2 코사인 제곱 하나씩 써줄게요. 2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을 먼저 쓰자.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돼요. 2번은 이걸 가지고 사인 제곱 알파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2 사인 제곱 알파는 요건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고요. 요거 맞추려고 사실은 1 뒤로 보낸 거예요.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돼요. 반각 공식은 다 코사인으로 바뀌는 공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반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뭐 그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반으로 나와 있는 각은 특히 제곱되어 있는 반으로 나와 있는 각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바뀌고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고요. 사인을 먼저 쓸 거 그랬나? 괜찮죠?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다 써봅시다. 요럴 게 좀 많아요.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좀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반각 공식은 언제 쓰이냐면 여기가 제곱이고 반각일 때 그냥 알파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 곱으로 나타내 있는 게 나중에 적분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까다로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만약에 적분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적분하면 상당히 편해져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적분에서도 많이 쓰이고 미분은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미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적분이 좀 까다로워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반각 공식은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그걸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할 때 이거를
이쪽에는 만약에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나와 있고 2분의 x가 나와 있고 코사인 제곱 2분의 x 여기는 사인 x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걸 코사인으로 바꿔서 코사인 x로 바꾸면 이게 똑같은 각의 크기로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는 반각으로 하나는 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그러니까 하나는 각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얘랑 비교가 잘 안 돼. 상당히 까다로워요. 두 배가 되는 그래서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을 다 배우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풀어주면 돼요. 물론 얘를 배각으로 봐서 얘를 반각 이렇게 그러니까 절반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얘를 다시 x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삼각함수는 정말 방법론이 다양해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증명은 다 해줬지만 결국은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해서 써보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걸 정리해서 한 장에다가 딱 정리해서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자꾸 외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한두 번은 보면서 풀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암기해서 풀려고 옆에다가 자꾸 써가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할 거는 약간 교육과정 외인데 문제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신나게 배우기는 시컨트, 코시컨트 이런 거 배워놓고 그런 건 안 쓰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배우고 있어요. 이죠. 삼각함수의 합성. 삼각함수의 합성은 덧셈 정리예요.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인하고 코사인 값은 다 1보다는 작아야 되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한번 거꾸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은 혹시나 좀 도움이 될까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함수를 그냥 쓸까요? 여기다가 2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다루기가 좀 어렵잖아, 그지? 물론 이제까지는 어떻게 봤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봤죠.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번에는 덧셈 정리를 배웠으니까 덧셈 정리로 한번 생각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에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x 그냥 순서대로 갑시다.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2랑 약분이 돼서 루트 2 얘도 2분의 루트 2에서 2 약분돼서 루트 2 나오죠? 그래서 루트 2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2 사인 x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쵸? 이 얘기를 다시 돌려보면 우리가 각이 똑같고 임의의 어떤 값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3분의 파이였으면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다르죠? 여기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분의 파이였다고 해보자. 3분의 파이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고 얘는 2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나오고 여기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임의의 값이 곱해져서 코사인, 사인이 더해져 있으면 그거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가 합성이에요. 있습니다가 합성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타로 갈까요? 반드시 이 각이 같을 때
감각이 같을 때. 합성을 하는 방법은 코사인도 가능하고 사인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해봅시다. 사인도 가능하고 근데 그냥 우리는 지금 뭐만 좀 할 거냐면 사인 입장에서만 합시다. 만약에 하다가 선생님한테 코사인도 하고 싶으면 물어는 보세요. 아마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안 썼나? 되게 귀차니즘이 그냥 발생해서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럼 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이랑 곱해져 있는 사인으로 합성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형태로 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두 개를 하나로 만들 거니까. 그럼 보자. 사인하고는 누가 곱해져 있어? 코사인이죠. 코사인은 x 값의 관계가 있어, y 값의 관계가 있어. x 값의 관계가 있지, 그지? 그래서 밑변에다 관계를 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밑변으로 놓으세요. 요건 코사인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코사인하고 관계가 있어서 뭐라고 놓냐면 밑변으로 놓으세요. 그럼 코사인하고 곱해져 있는 건 누구야? 사인이죠. 그러니까 b는 사인하고 관계가 있고 사인은 x가 아니라 y랑 관계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높이로 놓으세요. 아셨죠? 부호는 상관없어요. 부호는 절대값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양수로 그냥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삼각형이 그려지냐면 밑변이 A이고 높이가 B인 삼각형 하나를 그릴 수 있어요. 됐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딱 해서 빗변은 얼마가 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각을 그냥 임의에 아무렇게나 놔. 알파. 만약에 이 각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특수각이면 특수각을 쓰시면 돼요. 알았죠? 이 삼각형을 그리고 봤더니 1대2 대 루트 3이야. 1대2 대 루트 3. 여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1대1 대 루트 2야. 그럼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합시다. 그냥 이건 버릇처럼 하시면 돼요. 세트가 돼 있으면 무조건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으로 묶어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이렇게 쓰여지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만 하죠? 맞아요? 봐봐. 요거 뭐야? 요거? 요거분의 요거잖아.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예요. 그래서 세타가 좀 예쁘니까 사인 세타라고 쓰고 이건 먼저 쓰고 갖다 쓰고 요게 저거 보니까 코사인 알파네 이렇게. 여기는 코사인 세타 먼저 쓰고 요거 갖다 보니까 사인 알파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단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단 원래 이게 써주는 게 맞는데
요거분의 요게 코사인 알파, 요걸 저는 코사인 알파로 놨고요. 얘를 사인 알파로 놨어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됐어요? 자, 한 번에 가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은 한 번에 가셔도 돼요. 좀 쉽게 한번 가봅시다. 괜찮죠? 쉬운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야. 이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 응? 1이지? 사인 세타 앞에 1 곱해져 있잖아. 코사인 세타 앞에 얼마 곱해져 있어? 1 곱해져 있으니까 A가 1이고 B가 1인 거예요. 알았어요? 요걸 1, 1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거 몇 도일까? 4분의 파이,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1, 여기 1 제곱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2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2를 묶어내고 루트 2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난 사인으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사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그냥 여기 세타 쓰고, 이거 아까 각도 몇 도 나왔다 그랬어? 4분의 8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조금 연습해보세요. 이거 조금 안 되면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줄 테니까 연습해보세요.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알겠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이거 조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건데, 보자. 사인, 여기다 이렇게 읽지 말고, 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여기서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값은 이런 값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값이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좀 없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두 개가 있어요. 알았어요? 2분의 루트 2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럼 사인 x랑 코사인 x를 더하면 뭐가 돼? 루트 2 사인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사인이니까 최대값이 1이지. 그러니까 루트 2 베이스니까 최대값은 루트 2예요. 최소값도 마이너스 루트 2죠? 따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대 최소의 크기 폭을 알 수 있어. 알았죠? 어렵나요?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선생님 미안해지는데?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2분의 루트 3 요거만 하고 정리해줄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3 코사인 세타예요, 이런 거죠. 됐어요?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그럼 더하면 4분의 10이죠? 그래서 하면 3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루트 3으로 묶여요. 루트 3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상관없이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끝났어.
간단하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간단하지. 알파까지 조금 알아볼까?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 자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이 값은 사인 앞에 있는 값은 코사인 밑변에 그리라 그랬지. 밑변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높이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그냥 없애도 상관없죠. 각도 구하는 거니까. 한번 각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눈에 보이면 하셔도 돼요. 바로 탄젠트가 얼마야? 루트 3 나오지. 루트 3 나오니까 여기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아시겠죠? 맞아요? 요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여기 3이고 3, 3은 9가 나와서 12가 나와서 2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2 루트 3 딱 쓰면 1대 2 2배 비율이지. 그 다음에 요거 루트 3배비니까 요거 루트 3배가 딱 된 거니까 여기 60도 30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해요. 합성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헷갈린데 일단 바꿔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알았죠? 개념을 이해하는 건 계속 하면서 선생님이랑 좀 접근을 해봅시다. 생각하면서 합성의 개념까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선생님이 뭐 합성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충분히 이해할 만은 하죠. 좀 어쨌든 간에 해볼 만해요. 근데 됐나요?